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15장 법인세 회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 주로 다룰 내용들은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때 추가 고려 사항인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연법인세 자산을 함부로 인식하지 말자. 그것이 첫 번째 토픽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세무조정을 했더니 연도 말에 일시적 차이가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이게 세무조정할 때 마이너스 일시적 차이 혹은 플러스 일시적 차이입니다. 단기말 현재. 그런데 마이너스 일시적 차이는 훗날 플러스로 세무조정되면서 소멸이 될 거 아니에요. 즉 가산할 일시적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일시적 차이에다가 미래 세율을 곱한 것만큼 어떻게 했어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했죠. 한편 현재 플러스 일시적 차이였어. 즉 과세소득을 증가시킨 세무조정을 단기했는데요. 얘는 미래에 마이너스로 세무조정을 하면서 소멸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일시적 차이를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했고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에 세금을 줄이니까 지금 단기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정말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 차차기에 요것이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되는데 회계 이익이 마이너스야. 결손이 났어. 그럼 어차피 낼 세금이 없는데 차감할 일시적 차이 마이너스 세무조정 해봐야 줄이는, 즉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면서 법인세 비용을 줄이는 이런 회계 처리가 과연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함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정말 차감할 정도로 과세소득이 다른 세무조정 다 끝내놓고도 과세소득이 빵빵해야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하면서 부담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인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지금 현재 플러스 세무조정을 했던 거예요. 차감할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미래에 세무조정을 할 때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낼 세금을 좀 줄인다는 거야. 그래서 단기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자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인데요. 문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그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미래에 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 마이너스 하기 전까지 과세소득이 충분해야 될 거 아니야. 과세소득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혹은 플러스이더라도 예를 들어 플러스 100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할 금액이 마이너스 200이나 돼. 그러면은 200에 세율 곱한 것만큼 세금 절약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마이너스 200 하는 순간에 더 이상 세금을 줄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밖에. 나머지 마이너스 100은 세금 납부를 절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도 충분해야 당해년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차감할 일시적 차이 말고도요.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단기에 세무조정을 했더니 과세소득이 마이너스야. 이 마이너스 과세소득을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결손금이 났어. 세무상 결손금. 그러면은 단기에는 세금을 하나도 낼 게 없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결손금은 미래로 이월을 하여 미래 과세소득이 날 때 이걸 공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거를 결손금의 이월공제라고 합니다. 물론 백으로 가서 소급공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거는 관연도에 낸 세금을 즉시 환급받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월공제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미래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려면은 미래의 과세소득이 결손금 이상으로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 오히려 미래에도 계속 결손이 날 것 같아. 그러면은 단기 결손금에 세율을 곱한 것만큼 이연법인세 자산, 즉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과세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만큼
그냥 납부하는 세금으로 간주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세액을 공주해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텍스 베네핏을 주는. 그런데 예를 들어 텍스를 계산했더니 100만큼을 납부를 해야 돼.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세액공제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0이야. 그러면은 낼 세금은 하나도 없고요. 이 50만큼 공제 못한 부분, 이 부분은 모든 세액공제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월하여 미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런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세법개론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 그래서 이 미래로 넘어가서 미래 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세액공제도 결국은 미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그 금액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조건 인식하면 안 되죠. 미래에도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어서 산출세액이 나와야 이월된 세액공제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모두 다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이 식은 최대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미소멸한 차감할 일시적 차익뿐만 아니라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고요. 세액공제는 그냥 그 금액 자체만큼 세금을 절약하는 거니까 세율을 곱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미사용 세액공제 이것만큼을 미래의 세금 절약액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100% 다 인식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야 뭐 차감할 일시적 차이 혹은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있을 경우에 미래에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래 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높지 않다, 혹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1000인데 이 중에 50% 정도만 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계산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어요. 실무가 좀 복잡하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사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제대로 추정을 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거죠. 교재 1091페이지로 가보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을 했어 하여튼. 그런데 1년도 말에 미래에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100만큼 인식을 했는데 X2년에 가서 요 전년도 이연법인세 자산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전기 2월 100이 이번에 추가로 뭐 세무조정 같은 거 없다고 가정을 할 때 계속 100일 수 있느냐?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X3년 이후에 미래에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면은 자산이 되겠지만 낮아.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의 미래 세금 절약 효과는 반감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연법인세 자산의 장부 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 장부 금액을 감액시켜라 이거죠. 차변에 있던 이연법인세 자산을 대변으로 죽이면서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연도에 갔더니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럼 다시 환입도 가능하겠습니다. 교재 1092페이지 위에 가면은 두산중공업의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주속공시 사례가 있는데요. 단기말 혹은 정기말 현재 당사가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을 안 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 2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즉 회사는 양심껏 이거 나중에 세금 절약이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제 4번 볼까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인데요. 1년도를 보니 회계 이익은 100만 원입니다. 세무조정은 일시적 차이 A하고 B가 있는데 A는 1년도에 발생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100. 그러면 다음 연도 이후에 플러스가 되겠네. 보다시피 2년도에 플러스로 바뀌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1년도에 인식을 해야 되죠. 일시적 차이 B는 X 2년도에 15만이 발생했는데 지금 금액이 플러스잖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3년도 이후에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즉 15만 원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입니다. 1년도에 발생한 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2년도 세무조정을 통해서 2년도 말에는 전부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2년도 말에는 이 15만 원만 있는 거지. 한편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에서 마이너스 10만에서 90만, 단기적용세율 30%, 2년도에는 200만에다가
전년도 마이너스 세무조정한 게 이번에 플러스가 돼서 리볼스 돼가지고 사라지고요. 그래서 210만원, 거기에 15만원 또 생겼죠. 그래서 225만원. 세율은 20%네. 위에 세무조정 항목 중 X1년에 발생한 10만원의 요거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 A는 2년도 세무조정에서 모두 소멸됐다. 지금 확인되죠? 한편 X1년 중에 세법이 개정이 됐대요. 그래서 2년도부터 적용될 세율이 20%로 인하가 된 거야. 그러면 1년도 말 현재 이미 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0%야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을 할 때 0.3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0.2를 곱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음은 1번 1년도 법인세 비용 인식 회계 처리를 하래요. 일시적 차이 A는 다음 연도에 모두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단기법인세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과세소득은 90만 원이고요. 단기적용세율 30%, 27만 원이 단기법인세 부채입니다. 분계 단기법인세 부채, 법인세 비용. 한편 이연법인세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10만 원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내년에 20%로 내린다라는 것을 단기에 알고 있잖아요. 세법 개정 때문에. 그래서 2만 원만큼이 이연법인세 부채입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법인세 비용.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29만 원이 보고가 되겠죠. 2번을 보면 2년도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래요. 단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 이런 말이 왜 주어지냐면은 보십시오. 이제 2년도에 가보면은 2년도 말에 미소멸 일시적 차이는 얼마인가? 요 10만 원은 전년도께 리볼스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완전히 사라진 거고요. 1년도 말에는 요 플러스 15만 원이 살아있다고. 플러스인데 훗날 마이너스가 될 놈이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예요. 15만 원에 0.2 곱한 금액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미래에 과세소득이 좀 충분하게 발생해야 이게 마이너스 세무조정하면서 세금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의 가정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해도 되겠다. 이런 거예요. 단기법인세 X2년도 겁니다. 225만 원에 20%에 45만 원. 단기법인세 부채, 법인세 비용 먼저 분계를 하고요. 기말에 미소멸 일시적 차이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15만 원밖에 없어요. 전년도에 이월된 건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었죠? 요 2만 원? 이거는 단기에 다 소멸됐으니까 다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 전기이월된 요 2만 원은 차변으로 죽이고 마이너스 비용. 한편 단기말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 15만 원에 0.2만큼 3만 원의 미래 법인세 절약 효과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충분하게 과세소득이 미래에 발생된다라고 전제를 했죠. 이연법인세 자산, 법인세 비용 마이너스. 3번 물음 2번에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대. 그렇다면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미래 법인세 절약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2번으로 가보면 요 분계 말이에요. 3만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했는데 이게 불투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3번 답을 보면은 세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분계는 없고요. 단기법인세 부채와 전년도에 이월된 이연법인세 부채 죽이는 분계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만약에 물음 3에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50% 정도는 그 정도로 미래 과세소득은 발생할 거야.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이연법인세 자산 앞서 3만이라고 했는데요. 15,000 정도는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예제 가볼까요? 5번인데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라 법인세 관련 자료이고요. 세무조정 항목은 모두 일시적 차이래요. 1년도 꼽볼까요? 회계이익이 50만 원인데 일시적 차이 A가 8만이래요. 마이너스 8만이죠? 이놈은 그럼 훗날 플러스가 될 효과가 있으니까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옆에 약간 곁눈질해 보면 여기서 소멸이 되죠? 그런 설명이 이제 밑에 나올 텐데요. 일시적 차이 B를 보니까 X2년에 발생했습니다. 역시 차감했죠? 이게 미래에 플러스 가산할 일시적 차이고요. 그런데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회계이익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2년도 세무조정을 봤더니 플러스 8만 마이너스 4만에서 과세소득이 마이너스 38만 즉 결손이 난 겁니다.
2년도에는 낼 세금이 하나도 없죠. 세율은 30%, 25%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위에 세무조정 항목 중 X1년에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요 8만은 2년도에 모두 과세소득에 가산되면서 소멸하였고, 쭉 소멸이 되죠, 이렇게? 1년 초에 현재 전기요율 일시적 차이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X2년에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 요 4만입니다. 요거는 3년도에 소멸이 된대요. 플러스로 되면서 이게 3년도, 다음 년도에 소멸이 되고요. 한편 1년도 중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2년도에 적용세율 25%는 이미 X1년에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X1년에 세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3년도 이후에는 20%가 적용이 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죠. 2년도 말 현재. 한편 미사용 2월 결손금이 38만 원, 이게 차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차기 이후 과세소득 계산할 때 마이너스 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4만 원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 결손금 38만 원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겠으나 이 이연법인세 자산은 함부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미래의 과세소득이 빵빵하게 나와야 38만 원을 공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물음 1번을 보면 1년도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래요. 1년도 말 일시적 차이는 2년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1년도에는 결손 나고 하는 거 몰라요. 제대로 된 그냥 해입니다. 과세소득이 충분하게 났어요. 42만 원이나. 그럼 42만 원에 30% 곱한 12만 6천 원이 당기법인세 부채죠. 법인세 비용 끝내놓고요. 1년도 말 현재 마이너스 8만 세무조정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8만이 플러스로 미래에 가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미래세율, 다음 연도 세율 25%로 내려가는 것을 X1년도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세법 개정이 X1년에 있었으니까. 2만 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연법인세 부채, 법인세 비용 이렇게 1차 년도는 끝나요. 2차 년도죠. X2년도에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래요. 이때 엄청 세무상 결손금이 나왔잖아요. 단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는 거야. 즉 X2년에만 뭐 어떤 이유로 확 그 과세소득이 좀 마이너스가 됐었고요. 3년도가 되면 다 클리어 될 거다. 뭐 이런 추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2년도에 어쨌거나 당기법인세는 없습니다. 세무상 결손금은 38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가? 오케이, 인식하라는 거잖아요. 미래에 충분하게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편 당기 말의 일시적 차이는 얼마가 있는가? 4만 원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죠. X3년부터는 20%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무상 결손금 38만 원에 대해서는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다 했으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연법인세 자산 38만 원 곱하기 20% 아닙니까? 다음 년도 7만 6천만큼 이연법인세 자산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 이거 끝내고요. 2년도 말 현재 일시적 차이 잔액은 4만 원뿐이 없습니다. 곱하기 0.2 하면은 8천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이연법인세 부채 2만 원을 인식을 했잖아요. 이게 당해년도에 모두 반대로 리버스 되면서 소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이 아니라 8천 원만 남아 있어야 되니 12,000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죽여버리고 법인세 비용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죠. 물음 3입니다. 이 물음 2번에서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대. 이와 같이 미래에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1년도 말에 38만 원의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세금 효과가 7만 6천이었잖아요. 곱하기 0.2해서 이거만큼 세금 절약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높지 않다고 하니 그러면은 이거를 아예 인식하지 말아야 되는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2년도 말에 4만 원의 미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 미래에 요게 플러스 세무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요 38만 원이 2월이 되면서 적어도 요 4만 원만큼은 공제가 되어 낼 세금은 없게 만드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때문에 세금을 낼 뻔했는데 요 38만 원이 2월 공제가 되어 상쇄가 되어 낼 세금이 없게끔 만드는 효과는 있을 거 아닙니까? 3번의 답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인데요.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란 가산할 일시적 차이만큼 세무상 결손금이
서로 상쇄되어 이거 실현 아닙니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기대가 되잖아요. 따라서 X 2년 말 현재 가산할 일시적 차이 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겠다. 어쨌거나 전년도에 요 이연법인세 부채 12,000 죽여버리는 거 요거는 똑같고요. 지금 우리는 요 이연법인세 자산 76,000씩이나 인식할 수는 없으나 4만 원에 대해서는 일식할 수 있겠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미래에 이월 결손금하고 퉁쳐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76,000원은 안 되고 4만 원의 20%한 8,000원 정도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일부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교재 1095페이지 하단의 4.2절에 가면은 예상되는 자산 부채의 회수라든지 결제 방식에 따른 세금의 효과가 달랐을 때 이를 반영하라는 것인데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측정할 때 이 세 효과가 다른 경우를 다 반영을 하래요. 내용인즉슨 어떤 자산을 예를 들어 사용하는 것과 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소득에 대해서 적용할 세율이 서로 다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 미래에 자산 혹은 부채의 장부 금액을 회수하거나 미래에 결제할 때 무조건 특정 세율이 아니라 사용할 때 세율, 매각할 때 세율이 서로 다르다면은 다른 세율을 적용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너리 인컴과 캐피털 게인, 양도 차익에 대한 어떤 소득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모두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연법인세 변동의 인식인데 다음의 원인으로 전기이율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미래세율 20%로 생각하고 계산을 했어. 그런데 다음 연도에 갔더니 세율이 바뀌어. 세법도 바뀌었고. 근데 일시적 차이는 소멸된 건 없어. 소멸된 것이 없더라도 세율이나 세법 개정이 됨으로써 뭔가 바뀐다면은 다음 연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잔액을 바꿀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연법인세 자산 같은 경우에 다음 연도에 갔더니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어. 혹은 이연법인세 가능성,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한 반 정도만 잡았는데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럼 전액 다 인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번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식에 따라서 차등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으니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1097페이지 5절인데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의 예외래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했었죠? 다만 이연법인세 자산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보았던 차감할 일시적 차이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 등의 미래 실현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인식을 하는 뭐 그런 건 있었으나 아예 인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없었는데요.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인식 예외.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고급 회계에서 배우겠으나 우리가 중급 회계 1 무형자산에서 영업권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즉 합병과 같은 사업 결합을 할 때 취득자가 피취득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고요. 부채도 취득을 해. 그리고 취득한 자산이 예를 들어 공정가치가 1000이야. 부채가 600이야. 그런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400인데 여기에 대가, 합병 대가로 현금을 줬는데 500을 줬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초과지급액 100만큼이 굿윌, 영업권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 이미 무형자산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영업권은 잔여금액으로 인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회계상으로 영업권 장부금액이 100입니다만 세법에서는 이 영업권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로라고 봅니다. 세무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이 나오자마자 세무 기준액과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고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입니다. 따라서 요 굿윌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 예를 들어 20%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100 곱하기 20% 해서 20만큼 더 인식을 해야 돼. 그러면 굿윌도 잔여액으로 결정이 되니까 다시 20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20만큼의 굿윌은 또 세무상 기준액이 0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20% 4만큼이 이연법인세 부채로 잡혀줘야 되는데 잔여금액으로 인식되는 굿윌을 또 4만큼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거 순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끝도 없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교재에 있는 1098페이지 예 2번이나 1099페이지 예제 예 3번은 지금 제가 사례로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사례로 들었던 이런 거하고, 그래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최초 인식 예외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기준서 문단 15, 24문단으로 가보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을 적용하래요. 사업결합은 아니래. 좀 전에 영어권은 사업결합이었죠. 사업결합은 아니고 일반적인 거래에서 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가 발생하거나 이런 건데요.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 혹은 뭐 마이너스 과세소득이 세무상 결정권만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친대. 거래 당시에. 그리고 거래 당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래.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죠? 요 예 4번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최초 인식 예외. 갑회사는 무형자산을 1,200을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해요. 5년 상각할 예정인데 세무기준액은 이걸 전부 자산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세무기준액은 1,000이래요. 뭐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무형자산의 상각비 중 200만큼은 요 200만큼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일시적 차이죠. 요 200은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처분할 때도 처분 소득 손익으로 과세소득에 반영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세법에서는 200은 없는 걸로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갑회사는 무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요 200만큼 여기는 1200 여기는 1000이니까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나오는데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1200짜리 무형자산을 살 때 현금 1200 나가죠? 무형자산 1200 인식을 하는데 세무 기준액은 1000이래. 1000과 1200의 차이 200에 예를 들어 세율이 20%래요. 그럼 20% 40이네요. 40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만약에 잡는다면 차변에 40만큼을 뭔가 잡아야 되는데 차변 금액은 그럼 자산이냐 비용이냐? 처음 자산을 인식하면서 무형자산을 인식하면서 자산을 뭔가 더 인식할 수도 없고요. 무형자산을 인식하면서 비용을 인식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상한 회계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을 안 한다. 최초 인식 예외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았듯이 사업결합 아니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일시적 차이는 있으나 한편 거래 당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인식 예외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인식 예외 문단 15하고 24는 같은 문단인데요. 여기에 다는 최근에 생긴 거예요. 거래 당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생기게 하지는 않는다. 생기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를 동시에 인식해라. 이렇게 기준서가 개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 15 다와 관련해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생길 때 실무에서 아주 다양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 왔어요. 어느 한쪽만 인식하든 뭐 둘 다 안 하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IASB가 다 인식해라 이런 건데요. 어떤 사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저 뒤에서 배울 리스입니다. 갑회사는 10년 동안 건물을 리스하면서 리스 개시일에 사용자입니다. 향후 리스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만큼이 그 향후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리스 부채고요. 같은 금액만큼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권 자산입니다. 각각 1000씩 인식을 해요.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사용권 자산 1000, 향후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 리스 부채 10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단순한 임대차죠. 그래서 임차료 낼 때 비용을 인식하자라는 게 세법 개념입니다만 회계에서는 리스 개시일에 자산과 부채를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금액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자산이 한 방에 뜨는 겁니다. 지금 회계상으로는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이나 세무기준액은 둘 다 0입니다. 따라서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세율이 20%라고 하면은 이연법인세 부채, 리스 부채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고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동시에 다 인식하라는 거예요. 실무에서 복잡한 서로 다른 회계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을 시킨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사장 유용자산에서 복구 충당 부채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의뢰사는 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구축물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축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복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 5천을 차변의 구축물, 대변의 복구 충당 부채 이렇게 써요. 그러나 세법에서는 미래에 지출할 복구 충당 부채 이거 부채가 아니라고 보고요. 거의 자산 인식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회계 기준 이 회계상 장부금액 구축물은 5천 더 인식했고 부채도 5천이겠으나 세무 기준액은 모두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물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복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 각각 20% 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끝내고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